10년이면 강산도 2번이나 변한다는 요즘 10년 경력차의 어머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기에는 조금 어색한 구석이 있는데요. 특기는 종목 선정하기. 하지만 아쉬운 점은 타이밍. 이 타이밍이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일 속 썩인다는 종목 3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과 에스텍파마, 유진기업. 세 종목이 속을 썩인다고 하는데 속 썩이는 정도라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탈은 어제 매수해서 매수가 근처랑 얼마 차이가 없고 에스텍파마는 4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 특히나 재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재매수 잘한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은 많이 물려 보이셔요. 매수가 이 정도에 샀는데 1,950원 보고도 익절을 못하셔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을 놓고 봐도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크리스탈은 마이너스 0.4%, 에스텍파마는 플러스 0.8%, 거의 또이또이고요. 유진기업은 마이너스 17%까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냐 보유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크리스탈, 에스텍파마 재매수하셨잖아요. 목표가 3만 원, 에스텍파마는 목표가 잡기조차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포트갱생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사연이 들어왔지만 목표 주가 그리고 타이밍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 종목, 네. 새 종목이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아유, 걱정돼요. 예, 그러면 새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좀 봐드릴까요? 네, 유진기업이요. 유진기업이요? 네. 그러면 유진기업부터 에스텍파마, 크리스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레미콘, 시멘트, 남북 경협주죠. 국내에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레미콘, MS 1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8,4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 6,910원, 오늘도 2.26% 하락하고 있네요. 네.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20% 정도 손실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파주에 공장이 41만 평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남북 경협주로도 묶이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주 쪽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땅을 그냥 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지역 중에 하나가 분명히 파주인 거는 분명히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나왔던 6월 초 1,950원을 못 뚫고 주가를 쭉 빠져가지고 지금 6,910원인데 영화 타짜 보셨어요? 혹시 타짜 영화? 안 봤어요. 거기 그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영화 타짜에 네. 보면 이게 도박이랑 관련된 영화인데 네. 처음에는 잔돈을 가지고 조금 했다가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땅 문서건 집 문서건 다 갖고 왔고 다 해요. 그럼 그걸 다 잃어요. 이 얘기를 네. 왜 하냐면 네. 처음에 조그만 돈으로 운으로 아니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돈을 벌면 내가 재능이 있는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해서 큰 돈을 갖고 들어와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물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어쩔 수 없죠. 지금 8,400원인데 6,910원까지 밀려와 있는 상황인데 남북 경협주가 총 한 40개 정도 되는데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의 본재 가치보다는 이미 100% 이상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네. 손절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가져갈 방법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저게 실적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해다고 네.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하루들 그러길래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팔으려고 하다가 안 팔고 네. 뒀더니 이렇게 손실이 커졌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기업을 투자할 때 PER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ER이 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갚을데 걸리는 횟수가 5년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기업은 나한테 돈을 갚는데 5년 걸리고 한 기업은 10년이 걸려요. 네. 근데 지금 10년짜리를 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잘 나오고 번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5년짜리를 사셔야지 굳이 10년짜리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뭐 남북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막 칭찬한다. 뭐 김정은이랑 좋은 사이다. 뭐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예. 못 들고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유증기업 같은 경우는 매입과 정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면은 그냥 월요일 날이라도 손절해버리려고요. 아, 손절할 타이밍은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진기업 너무 같은 안 가고 빠지니까.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손절 네. 타이밍은 이미 20% 이상 됐기 때문에 손실폭이 너무 늦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커요. 예,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종가상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일단은 추세는 살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 예, 그러나 11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 2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흐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네.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남북 경협주가 튄다고 하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럼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좀 놓고 보면 네. 제가 아까 영화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매도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재매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익 매매라고 하죠. 수익 매매를 하려면 최소 전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온 단가보다 5% 10% 이상은 낮은 단가에 사셔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가 12,400원인데 12,500원에 비중 10% 담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언제죠? 8월 달에 주가가 10,000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뭐 30% 가까이 올라왔을 때 이미 중국 가짜 백신 사태에 의해서 반사 이익이 이미 나온 상태고 그리고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비보존 마약성 진통제 뭐 공동 연구해가지고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보니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기업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좋으나 매수 타이밍이 너무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만약에 에스테파마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저는 13,000원에 정리하고 빠져나왔다가 네. 11,000원 중반대 아니면 그때 다시 재매수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3,000원에 이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12,800원에 사면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12,800원에 매수할 때는 이게 바로 태워가지고 14,000원, 15,000원 간다 할 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매수가는 올라와서 한 3,000원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테파마는 목표가를 일단 13,000원을 잡으시고요. 네. 13,000원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오셨다가 네. 11,000원대 중반 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세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자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온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벌써 시가총액이 그것도 9,600억까지. 그것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주봉이 주봉. 네. 하나, 둘, 셋.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네. 그러니까 크리스탈 지금 24,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쓰리봉째 딱 매수하신 거예요. 아이고.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15,000원짜리 주가가 이게 몇 프로죠? 70% 올라서 2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24,000원도 아니고 3,0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24,400원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이거는 딱 맥점이 점 찍고 내려올 가격이 25,7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가 공부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네. 현재가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치면 네. 이게 올랐을 때 10% 오른다. 떨어졌을 때 10% 떨어진다. 이 레인지가 있는 딱 10,000원 중간선에서는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위로 먹을 게 한 20% 있고 밑으로 빠져봤자 10%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위로 먹을 게 5%도 안 돼요. 근데 빠지면 막 30% 막 20, 30% 쭉쭉 빠진단 말이에요. 아유, 그럼 어떡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염증성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를 출연했다.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유럽에 뭐 또 특허를 더 획득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는 많은데 그런 네. 얘기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가지고 7, 80% 정도 올라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달리는 종목, 그러니까 막 쭉쭉쭉 가는 종목보다는 좀 밀려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뭐 한두 달 좀 버티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전한 투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요게 그러면 2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24,050원인데 네. 제가 생각에는 25,500원 선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9시 시작하면 딱 걸어놓고 그냥 보세요. 아, 걸어놓고 25,000 보셨다가 원에? 예, 25,500원. 25,500원 500원에. 예, 걸어놓고 보셨다가 팔리고 이익실현한 거 나오면 신경 네. 안 쓰고 있다가 그렇죠. 네. 예, 주가가 밀려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주가가 70%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 초반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대 오면 매수하고 25,500원에 걸어놨다 팔리면 얼른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가격 라인 신경 써 드렸습니다. 네. 골든 라인 지켜서 투자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종목에 관해서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2786-1021-1024,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2N 우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바로 종목 보내주시고요. 전화를 또 주고 계시는데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있잖아요. 종목이랑 그다음에 매수가, 비중가까지 저희 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궁금하신 나 동진 종목이-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요? 네, 언제? 전화하신다고. 얼마에 사셨을까요? 23,600, 23,061원. 23,000.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과 인사 자세히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진 세미캠 가지고 계시죠?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보세요? 예. 이 동진 세미캠은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6월 달에요. 6월 달에 사고는 계속 빠져요. 속상해요. 아이고, 좀 잘 받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여기 기사 있죠. 8월 16일 날 머니투데이, 오마이스타, 기대감이 살아있는 착한 종목 메디톡스하고 나오죠. 여기 보면 동진 세미캠 여기 나오잖아요. 네. 여기 주가 그때 9,700원대 매수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8월 17일. 아니 누가 KB 은행에서 네. 매수 정권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해갖고는 내가 지금 아이고 AP 시스템은 그거 아니, 하루 만에 그냥 뭐지. 2시간 만에 팔고 요거 샀는데 이렇게 빠져요. 예, 그러니까 뭐 투자의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코멘트를 하긴 좀 뭐한 것 같고요. 자, 네. 8월 17일 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자, 일봉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8월 네. 17일 날 주가가 종가가 1,450원, 시가가 1,800원이에요. 그때 제가 방금 8월 17일 날 방송을 띄워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당시 주가가 1,800원이었는데 이 기업 10,000원 미만에 무조건 온다. 10,000원 미만 들어오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매입 단가가 높아가지고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냐, 사랑하시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동진 제가 세미캠 일을 하니까요. 예. 자,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매년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이슈가 매년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자 종목 소매를 보면 동진홀딩스가 지분을 31%를 가지고 있는데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주가가 넘긴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흐르는 패턴, 그리고 주가 고점 25,000원 대비 현재 9,300원까지 흐른 이유는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OLED랑 LCD 이 공정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BOE가 중국 베이징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그 옆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물류비가 저감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BOE 공장이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뭐 북경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거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비용이, 이런 옮기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25,000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 뭐 3분의 1 토막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려면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승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승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째, 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년 뭐 승계 작업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진세미콘 회장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매출도 약간은 섹터가 산업이 안 좋고 승계 작업도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부지부진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9,800원인데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는 9,000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 조금씩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예요? 예, 현재가 9,830원인데요. 제가 만약에 동진세미콘을 매수한다고 하면 9,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는 매수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11,5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1시 40분까지만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실시간으로 해결해 볼까요? 자, 이제 전화번호 4823번님, 원익아니 IPS 29,650원에 비중 10%.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원익 IPS도 그렇고 원익 테라세미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주가가 좀 안 좋네요. 현재 22,750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외인이 과거에 꾸준히 매도했던 물량을 최근에 담고 있는 물량, 그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조금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공매도 추이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놓고 보신 것처럼 4% 이렇게 나오면 3% 4% 하락하는 날이 나오면 여지없이 공매도 비중이 22%, 뭐 15%, 1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이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6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계속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자, 일봉상으로 띄워드리면 적어도 3만 원 라인에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3만 원 라인에 다중바닥이 깨진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으로 쭉쭉쭉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없이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주가가 2만 원 초반까지는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안 좋고 이슈는 소멸됐고, 그리고 지금 뭐 차트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2만 원 초반 라인, 그러니까 2만 1,000원 부근에는 바닥이 좀 다져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 손절 처리가 좀 아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1,000원 부근에서 신규로 조금 비중을 5% 정도 태우셨다가 조금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화번호 7420번님, 스킨앤스킨 730원에 비중 25%. 현재가 720원이네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742억, 그러니까 뭐 현재가랑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자, 뭐 화장품 관련된 회사인데 매출을 놓고 보더라도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진 않네요. 뭐 증가했다가 빠졌다, 증가했다, 빠졌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적자, 그러니까 연결인지 이게 개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슈를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 뭐 안 좋은 얘기 많네요. 유상증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상증자인데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하는데 3자로 받는 유상증자를 받는 최대 주주가 좀 빅팜하다 아니면 사이즈가 큰 기업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3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결국은 차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정고점인 860원 부근, 그러니까 830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서 800원 넘어갈 때마다 정리를 하셔라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132번님 삼성전기 16만 원에 비중 10%. 자, 삼성전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16만 6천 원 고점 찍고 주가가 하락해서 13만 6,500원까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안 좋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안 좋은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나 주봉상으로 놓고 보나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두려운 패턴인데 이게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벌써 장대양 음봉이 4개나 지금 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손절치기에는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쌍매도 패턴, 개인만 꾸준히 매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시더라도 여지없이 공매도 많죠. 막 27%, 28%, 23%, 20%. 좀 안 좋네요. 16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13만 6,5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 13만 원까지 좀 열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3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궁금하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저기 게임빌. 게임빌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을까요? 53,500원에 30%예요. 53,500원에 30%. 현재 네. 매수가 단가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네요. 예, 대표님께 네. 진단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나요? 예, 그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도 약해지고 네. 이른이 넘어가지고 네. 계산도 좀 잘 안 되고 조금만 밀려도 한 걱정이지요. 아, 그래요. 좀 잘 봐드릴 테니까 좀 잘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예, 게임빌 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기업 탐방을 뭐 한 3-4번 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 걸로 기억나는데 모바일 네. 게임 같은 회사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하고 나면 마케팅 비용밖에 안 되는데 이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게임이 출시하기 전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출시했을 때 대박이 나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패를 하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개발하는데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출시한 이후에는 업데이트만 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이익이 출시된 이후만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결국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출시했던 모든 게임들이 다 흥행을 참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뭐 박살나가지고 9만 5천대 대비해서 4만 8,400원까지 쭉 빠져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판호를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게임들은 중국을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반대로 네.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장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셧다운제라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PC방에서 오라가는 시간 뭐 5시간이다, 10시간이다 이게 제한하잖아요. 네. 이게 모바일도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지금 뭐 여가부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안 좋죠? 손절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다 반영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자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17년도에 200억 적자 났어요. 201억 적자죠. 17년도에.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진짜 평생 안전하게 모은 열심히 모은 돈인데 네.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확인 안 하고 안 사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놓고 보더라도 1분기에 58억 적자, 2분기에 41억 적자예요. 아. 3분기에도 23억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해요.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네. 18년도에 117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 조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려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건 없어요. 외인이 기관이 뭐 쌍매도 하고 있는데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기업의 방향성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도입이 돼서 내년부터 규제를 한다. 중국에서 판호 안 준다. 그리고 상반기에 게임 모두 다 실패했다. 다 안 좋은데 이게 이미 주가에 최악이네. 예? 전부 악재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져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53,500원이면 나쁜 단가는 굉장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30%고 매수 단가가 예. 53,5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네. 만약에 이거를 이 가격에 이 비중에 갖고 있다. 그럼 저는 들고 네. 가요. 들고 가요? 예. 왜 그러냐? 하반기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출시한 모든 게임에 대해서는 흥행 참패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 뭐 스포츠 관련된 게임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게임들이 또 시장에서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실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아, 그렇죠. 선생님이 들고 간다 그러면은 저도 들고 가겠어요. 따라가야죠. 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뭘 안 돼요. 제가 나도 많고 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기 따라야죠. 어떻게 해요? 자, 아무튼 그러면 결론을 잘 들고 가시고 그럼 결론을 잡아드리면 현재 네. 52,200원인데 밀려도 걱정하지 네. 마시고 예. 이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베타 버전, 데모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이게 네. 흥행을 할지 안 할지 일반인 대상으로 그리고 프로게이머 대상으로 테스트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 할 때마다 뉴스에 빵빵 나오고 중국 쪽에 뭐 사드 문제 없어지면서 이제 판호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강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매수 단가가 뭐 6만 원이고 7만 원이고 하면 손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부담되지만 매수 단가가 53,500원이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한 1분기 정도만 들고 가세요.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시청자님. 그러니까 벌써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들고 가라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잘 네. 버티신 것 같아요. 악재 반영됐다고 하니까요. 올려다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종목 상담 오랜만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는 02786-1021-1024,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해결해 드릴까요? 자, 전화번호 4818번님, 파미셀 17,300원의 비중 20%. 파미셀 좋은 기업이죠. 줄기세포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6,500원까지 슈팅을 한 거는 오버슈팅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시장의 섹터에 묶여가지고 이슈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테마성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16,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17,300원의 비중 20%를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으로 14,500원, 15,000원 이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라인이 왔을 때 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때 재매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FNF, FNF 좋죠. 디스커버리 뭐 많이 올라온 회사죠. FNF.
10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10,000원, 20,000원대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89,300원의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자, 매출이 잘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커버리 관련된 매출이 54%. 그러니까 MLB는 모자는 31%. 자, 매출을 좀 놓고 보면 역시나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죠. 3,700억, 4,300억, 5,600억, 7,200억. 영업이익도 180억, 450억, 980억.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17%. 그렇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89,300원에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더 가지고 가서야 할지 안 하셔야 될지는 의문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82,700원인데 매입가 89,300원이 오면 과감하게 매입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윤동식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추천주 딱 한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